그럼 한미 반도체 없이 기관 투자가가 지금 HBM 시대를 과연 맞이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뭐 보유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네. 그러면 2024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인가? 네.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인지, 지금 이미 주가에는 슬슬 반영되고 있는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숫자가 나올 것인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큰일 나죠.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저점에서는 한 60% 정도 이렇게 네. 올라갈 것 같고, 연 평균으로 보면은 한 35%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가격이 연 평균으로 네, 보면. 네. 그리고 매출액으로 보면 D램의 매출액이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약 500억 달러 글로벌리 그래도 보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한 800억 달러. 그래서 한 60% 정도 성장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이 업체들도 매출액이 그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올해 2023년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적자가 한 14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2024년도에는 반대로 한 플러스 14조 원 정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반도체에서만 약 한 28조 원 정도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도 뭐 좀 변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삼성전자의 이익은 2023년도가 한 7조 원 정도였다면 2024년도에는 한 35조에서 37조 정도까지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추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으로 그려보면은 네. 상반기가 더 좋을까요? 하반기가 더 좋을까요? 이 좋아지는 그래프의 모양이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셨는데 그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year on year 기준으로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높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반기 동안에는 대략 한 10% 중반, 중후반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2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매크로 지표 CPI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경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밖에도 뭐 수출 경기 지수나 뭐 경기 선행 지수나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된다. 네. 여러 번 강연에서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매크로 데이터들 흐름은 좀 어떤가요? 수출 경기 지수는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이제 플러스로 막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제가 이제 계속 더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출 경기, 특히 반도체 수출 경기는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 선행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간에 약간 굴곡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면은 2023년도 5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중간에 약간의 이제 술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래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소 좀 앞다퉈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또 증권가에서도 뭔가 좀 분위기 타면 더 과감하게 목표가를 올리고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증권가의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배경,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도 될지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좋아졌죠, 사실은. 네. 뭐 사실 이제 뭐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죠. 기본적으로 좋게 봐서 이제 계속 좋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는 조금 가격 목표가를 내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그분의 이제 논리도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기본 가정이 좀 다른 건데, 좋아지게 됐을 때 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이때는 이제 다시 또 경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차원에서 가동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또 치킨 게임이에요. 네. 뭐 치킨 게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빠르게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년도 네. 생각보다 빨리 고점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목표가를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고, 또 이제 반면에 또 올린 경우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금 투자를 뭐 내년도에 뭐 아주 줄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 투자를 어디를 주로 늘릴 거냐? 당연히 HBM입니다. HBM 중심으로 캐파를 전환하고 또 이 패키징과 관련된 투자를 좀 하게 되다 보면 HBM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칩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HBM D랑 같은 경우는 칩 사이즈가 더 크게 되면은 그만큼 전체 칩 물량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개수가요. 예, 개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을 것이다.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뭐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맨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런 추세가 내년도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 2024년도 초까지. 뭐 조금 더 좋게 본다면 상반기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황을 봐야죠. 정말 어느 정도로 가동률을 높일 건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흑자로 터닝하는 시기가 원래 이제 저희가 2023년 초에 봤을 때는 이게 한 2023년 한 2분기가 돼야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빠르면 4분기 아니면은 뭐 늦어도 2023년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좀 돌아서면서 분위기는 좀 좋게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턴어라운드인 거잖아요. 적자가 나다가 그쵸. 플러스로 돌아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결국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센터장님께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소부장 내에서 다크호스가 있다. 이 종목 좀 기술력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트렌드에 좀 맞는 기업 몇 군데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이제 저희가 소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사실은 그 보고서에서 탑픽으로 꼽았던 것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미 반도체 없이 기관 투자가가 지금 HBM 시대를 과연 맞이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뭐 보유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사실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반도체 투자가 흔히 말하는 이제 캐파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미세 공정, 특화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이제 첫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좀 고객군이 이제 국내에 좀 한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계속 한 군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회사인데 역시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네. 유진증권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이고요. 네. 이 회사도 특징은 뭐냐면 결국 미세 공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DRAM에서 뭐 원 베타, 그러니까 원 B, 원 C라고 하는 이런 공정에서 좀 발군의 그 실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2024년도 반도체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 좀 가닥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의 반도체 투자로 또 농사를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우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